안녕하세요. 여름땅 김여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 수 없는 지 4-1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셔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암무당 찾아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으시더래요. 평소 때는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의 전화벨 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받으셨대요?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치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을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시고 해서 멈춰섰대요. 그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 산발을 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 있었대요. 그 모습을 섬뜩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는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하셔도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 못 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신 거래요.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는 2시간 거리여서 저희 데려다주고 가려니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암 무당찍이라고 해서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용품이 있다는 것 빼고는 특별한 건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가? 결혼도 안 한 처년 무당이었어요.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겼대요. 처음엔 그 집의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고 있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다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대충 이랬더래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아주 재밌어 하고 있다고. 무당 말론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귀신 중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그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더래요. TV를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는지 이사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을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내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 그러셨더래요.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되어서 빨리 얘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모를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 종일 토도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리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무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는데 또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를 돌보셨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전화를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본인도 같이 가주시겠다 하셔서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랑 그 무당 아줌마랑 함께 고모 할머니 집으로 급하게 왔어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무당 아줌마는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아기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4-1편인데요. 생각보다 짧아서 바로 이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